이번에는 2015년 8월 21일자로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올린 담낭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선 이 담낭암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치유, 소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물론 그 담낭의 벽으로 어디까지 그 암이 진행되었는지, 또는 간이나 혹은 그 담낭 바깥에 담관을 비롯한 이런 주위 장기로 침륜되었는지 여부가 물론 기준이 되지만, 우선 그 담낭만 딱 떼내는 그 담낭 적출술과 그 다음에 확대 담낭 적출술, 이런 그 두 가지 이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담낭 적출술은 이름 그대로 요 담낭만 적출합니다. 요것은 대체로 보면 이런 그 종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이 담낭 벽 안에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이렇게 송이버섯처럼 튀어나오면 이런 걸로 폴립 혹은 용종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체로 그 일기니까 아직 뭐 크게 그게 뭐 고통도 없고 이러지만은 요거만 딱 있으니까 담낭만 딱 떼내면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떼냅니다. 근데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다행히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해봤더니 담낭 암이 생각보다 이렇게 겉에서 볼 때보다 많이 진행이 되었다. 좀 더 진행이 되었다 싶으면 이제 다음 단계의 그 확대 담낭 적출술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초기에 우선 담낭만 떼어보자 하는 이런 의미로 보통 하는 게 담낭 적출술입니다. 요거로 끝나면 아주 다행이죠. 그런데 떼어봤더니 조직 검사를 한 일주일 거쳐서 해봤더니 이게 아주 이게 진성암이고 옆으로 좀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거의 뭐 2기, 3기 이럴 때에는 미리 어느 정도 확대 담낭 적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확산이 됐다든지 담낭 주위로 뭔가 자꾸 이렇게 퍼졌다 싶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절제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확대 담낭 적출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인근 그 림프절을 절제한다든지, 또 췌장이나 12지장 일부를 절제한다든지, 또 다른 장기도 같이 절제를 하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뭐 간의 일부까지도 이제 그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합병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잘려나간 장기라든지 이 조직을 봉합을 해야 되고, 또 담관과 췌간에서 예를 들어서 12지장으로 통하는 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재건 수술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아주 그냥 단순 수술이 아니라 수술 범위를 여기저기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것이 그 수술이 그만큼 복잡해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재건 수술까지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간으로 침륜 범위가 아주 넓은 경우, 또 간으로 영양을 보내는 혈관까지 뭐 침륜이 된 경우, 이렇게는 이제 광범위로 간까지 이제 절제를 한다, 이런 얘기 되풀이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남은 간의 부피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키우기 위해서 이 수술 전에 별도로 간에만 문맥 색전술을 해가지고 남긴 간의 이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서 간의 간 부전을 예방한다든지, 그래서 이 담낭암은 종양이 이 퍼진 크기에 따라서 절제할 범위와 장기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또 이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과 어떤 회복의 어떤 상황도 이 수술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대 수술을 크게 했다, 뭐 간까지 막 잘라냈다, 뭐 이게 이제 그 회복 단계가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급적 최소 단위로 확대 수술이긴 하지만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그 환자의 고통도 덜하고 회복 기간도 빨라진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담낭만 간단하게 적출하는 요놈은 거의 일기들의 연기와 일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확대 담낭 적출술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 주변 장기까지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뭐 무슨 통증이 뭐 상당 기간 이거 지속이 될 테니까 이 통증을 참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심신이 피로해지고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일정 기간 그 의사나 간호사가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보통 투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판단한 진통제 양이 적을 경우에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통증이 심하든지 할 때는 환자가 또 얘기를 해서 그 진통제의 양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보통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도나 이 뭐 췌장까지 이제 확대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 절제 부분으로부터 담즙이 새어나 가지고 복막염을 일으키거나 또 그 췌액이 그 새어나와 가지고 뭐 출혈이나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후에는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체내에 고인 그 담즙이나 췌액, 혈액 이런 것을 그 몸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드레인 파이프, 드레인 그 튜브를 한 서너 개 정도를 이렇게 꼽아둘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관으로 어떤 데는 뭐 혈액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췌장에서 나온 췌액을 또 이렇게 뽑아내야 되고 또 담즙도 뽑아내고 이제 이렇게 그 몇 개의 이 소위 드레인 그 튜브를 달고 살아야죠. 그러면서도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조금씩 이제 아물고 이런 뭐 담즙이나 췌액, 혈액 등의 이제 이런 루도 이제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소위 관을 몇 개를 달고 이렇게 누워 있는다는 게 이 살아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그 움직이는 요령이라든지 뭐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의사나 간호사가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너무 그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뭐 힘이 들고 이러니까 좀 중간중간 괜찮은 부분에는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갈 겁니다. 또 그 최두 12지장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재건 수술로 그 봉합한 부분이 좁아지면 그 음식물의 통과가 불량해져서 막 구역질이 나거나 또 세균이 이 장에서 담관이나 췌장으로 역으로 역류해 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는 수도 있고 또 뭐 아주 몸이 노곤하다든지 복부에 불쾌감이 생긴다든지 두통, 뭐 구역질, 고열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증상이 호전이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또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는 이런 그런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시경 수술 이런 것 같은 이 작은 시술들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시 뭐 재수술을 한다면 야 이거 뭐 의사가 뭐 돌팔이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치료를 받는 결국 환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 예,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알아두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생기구나 이해를 하게 되지만 이걸 모르고 있으면 뭐 환자는 그냥 불안감에 휩싸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나면 이 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또 최두 그 12지장 이 절제술을 하고 나면 이 당초에는 그 위나 장의 움직임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음식물 통과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뭐 구역질이 나는 수가 있지만 대체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위장의 모양이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조금씩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후에도 나타나는 조금 만기, 늦게 나타나는 후유증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중에 하나가 이 담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가 또 생겼어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의사가 항생제라든지 기타 이런 다른 치료법으로 그런 거를 전부 다스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술을 했다면 나는 수술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술에 따라서는 어차피 약간의 합병증은 또 시간이 또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그것은 완치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긴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수술을 받아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